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여름이 되면 덥고 휴가 시즌도 오고 마음이 붕 떠서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죠. 자칫하면 독서 리듬이 흐트러지기 쉬운데요. 여름 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12년 전이죠. 2009년 8월 초에 잠실야구장 3루에서 야구를 직관을 했어요. 그때 야구에 미쳐있을 시절이라 8월 초에 그 땡볕에 야구를 보러 간 거예요. 그때는 잠실야구장이 아래쪽 좌석은 지정 좌석제였지만 위쪽 좌석은 자율 좌석제였거든요. 자리 먼저 맡은 사람이 임자였어요. 지금은 전부 지정 좌석제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땡볕에 야구 시작하기를 기다리다가 읽은 책이 장자예요. 장자 하면 생소하거나 어렵다, 혹은 너무 비현실적인 사상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장자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통찰한 사상가입니다. 장자는 해설서보다 원전으로 먼저 읽어보시기 추천하는데요. 장자는 읽는 사람에 따라 그 해석이 천차만별로 다양해지거든요. 그만큼 장자는 다양한 생각의 물꼬를 터주거든요. 장자가 굉장히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고 문고본도 있는데, 제가 권하는 책은 신원문화사에서 나온 장자가 제일 읽기 편하더라고요.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호접지몽이죠. 장자는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호랑나비가 되었죠. 날개짓을 하며 꽃사이를 날아다니는 장자는 자신이 진짜 나비가 된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래서 꿈에서 깼는데 자기가 나비인 줄 알았더니 깨보니까 장자 자신이었던 거예요. 장자의 재물론편에 나오는 내가 꿈을 꿔서 호랑나비가 된 것인지, 호랑나비가 꿈을 꿔서 내가 된 것인지 알지 못하겠구나. 이 호접지몽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꿈과 현실의 경계가 없음을 비유하기도 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만물은 결국 하나의 세계로 귀결된다는 무의자연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장자에는 많은 우화가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창의적인 생각과 발상의 전환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 놀라운데, 장자의 삶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자는 기원전 369년 송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송나라에서 말단 벼슬이었는데 학식이 뛰어난 논객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초나라 위왕이 재상으로 삼고자 했지만 나라에 녹봉을 먹고 사는 삶은 장자에게는 자유를 구속당하는 삶이라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 유유자적한 삶을 보내게 되는데요. 장자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상식적인 사상에 의문을 품고 육아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가르침보다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고뇌로부터 해탈하여 정신적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아나키스트의 원조, 미니멀리즘의 시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장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붕새의 이야기죠. 바다에 사는 곤이라는 물고기가 수천 리의 크기의 새로 변화해서 9만 리 높이로 솟구쳐서 오른 뒤에 남쪽 바다를 향해 장장 6달 동안의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땅에 사는 매미와 비둘기가 붕새를 비웃죠. 우리는 기껏 누름나무에 올라가 머물기 때문에 잘못되어봤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일이 고작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9만 리나 솟아 올라가서 그 먼 길을 가려고 할까? 라고 말이죠. 이 붕새가 장자 자신을 비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장자 추수편에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 한 곳에 갇혀 살기 때문이다. 여름 벌레에게는 얼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기 때문이다. 마음이 굽은 선비에게는 돌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한 가지 가르침에 얽매여 살기 때문이다. 육아에서는 인의 도덕 정치를 하는 성인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도가에서는 무의자연의 정치를 기대한다면 장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신인의 경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철학은 아무 것에도 얽매임이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한 자유로운 세계의 이상향이라고 하는데요.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을 새롭게 보는 관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장자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사람의 논리나 경험에서 오는 불안이나 시간이나 공간,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것을 초탈하려는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자 해설서가 많이 출간이 되었어요. 장자는 큰 것과 작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모두 실제로는 같은 것이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도 같은 자연현상의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자를 읽으면 많은 위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려놓기 힘든 집착과 탐닉이 결코 필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장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무심함의 미덕이거든요. 무심하면 집착도 구속도 없다. 무심하면 서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타인을 의존하고 타인을 기다리는 일이다. 남이 나에게 잘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과 의존이 집착에서 벗어날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에도 얽매임이 없는 삶이 모든 것을 초월한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구속으로부터 초탈할 수 있는 정신적 자유를 선사하는 장자의 문장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더할 나위 없이 광활하니까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틀을 깨고 현상과 사물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문장은 아름답고 평화롭고 온건하고 독립적입니다. 장자는 인위적인 행동으로 타고난 본성을 해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참다운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장자의 문장을 음미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